어떤 뭐 호르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렙틴 호르몬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만 먹어."라고 좋은 호르몬이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이소희 사장님 얘기해 주신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당뇨랑 되게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 많이 들어봤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되게 헷갈리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오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나 현재 내가 비만이거나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바디를 찍었을 때 그 내장 비만의 단면적이 나오잖아요. 그 내장 비만의 단면적이 내가 여자는 80 제곱, 남자는 90 제곱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 밑에가 100 이하잖아요. 근데 100 이하에서도 80과 90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비만이고 내장 비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설명을 좀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슐린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면 저희가 밥을 먹죠. 한국 사람들 그리고 동양 사람들은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게 바로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듣잖아요. 소장으로 내려가요. 그럼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죠, 피 속으로요. 그래서 혈액 속에서는 이 포도당이 둥둥둥 떠다니게 돼요. 포도당은 수치가 올라가면 '아 포도당이 나왔네.' 하고서 췌장에서 이자라고 하죠.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그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속으로 운반을 해 주는 택배 기사가 바로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온 몸에 포도당을 운반하고 공급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내 세포에서 인슐린을 받아주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인슐린은 너무 들어가야 되는 게 얘의 일이에요. 근데 세포에서 안 받아줘요. 이렇게요. 이제 세포를 보세요. 세포는 세포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DNA를 가진 유전자도 있죠. 근데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세포가 일을 하기 때문이죠. 내 몸은 60조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세포에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먹이는 포도당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포도당으로 잘게 부서진 그 탄수화물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세포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인슐린이 데리고 들어가서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인슐린 수용체에 딱 만나면 걔네가 포도당을 싹싹 흡수해 주는 거죠. 근데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인슐린이 되게 많이 포도당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세포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이 인슐린이 혈당을 없애주기 때문에 혈액 속의 당 수치를 낮춰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조직에 이 인슐린이 엄청나게 직접적, 간접적 대사의 조절을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호르몬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호르몬들 중에 인슐린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호르몬들은 거의 일을 멈춘대요. 그 정도로 인슐린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 대사를 해 주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거나 피자를 먹거나 빵을 먹거나 콜라를 마시거나 이렇게 당 성분이 많은 걸 먹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 몸의 당은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당을 없애기 위해서 인슐린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세포 속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받아주지 않냐면 뭐 지방이 많아서 그런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만약에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인슐린이 당을 어디다 갖다 저장할까요? 피가 돌고 돌아서 간에 가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에도 저장을 합니다. 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간에서 우리 옛날에 배웠죠. 글리코겐 형태로 혈액 속의 당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왜 저장하냐면 나중에 써야 되니까요. 언제 굶을 줄 모르니까 나중에 에너지로 뽑아서 써야 되니까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필요한 당도 있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당까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서 몸속에 저장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내장 지방이 되고 그 혈관 안에 지방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힘들어 보이죠? 혈당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나 세포 속으로 곧 들어가겠구나. 문을 열어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인슐린이 너무 무거운 문을 이렇게 미느라 힘들어요. 왜 무거울까요? 너무 많은 그 탄수화물들이 쌓여서 세포 속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방으로 꽉 차서. 세포에는 어느 정도의 당과 지방들이 있으면 '아 이걸로 지금 에너지 대사가 충분해. 더 이상 안 받아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혈당 지금 많이 갖고 있어. 더 이상 주지 마.'라고 하면서 인슐린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은 어떻게 될까요? 문을 못 열어요.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간에 가 가지고 쌓아 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인슐린이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인슐린 저항이 왜 생기냐? 너무 많은 당 때문에 생겨요. 이 맛있는 주스, 여러분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 자몽 주스 좋아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ABC 주스 막 갈아 드시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어. 그러니까 주스로 해독할 거야. 막 클렌징 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시중에 그렇게 많이 팔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주스 형태로 식물이나 과일을 갈아 먹으면 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왜냐하면 단순당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스 형태로 드시는 건 금지예요. 안 좋아요. 만약에 75kg의 남성이라고 보면요. 5리터 혈액 있죠. 저희 그 큰 물 있죠. 생수통 2개가 이제 5리터 정도잖아요. 거기에 설탕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 5g만 있으면 건강하다고 한대요. 5g. 5g이면 각설탕 조금 더, 하나 정도 조금 더거든요. 근데 콜라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사이다 콜라. 저는 사이다가 좀 싱겁길래 사이다가 당이 덜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이다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콜라 한 캔에 그 성분표 보시면요. 그 안에 당이 38g 들어있어요. 38g. 엄청나죠. 요만한 350ml 콜라 한 캔에 38g. 그러면 내 몸에 당이 급속도로 충전이 되면서 혈당이 확 치솟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떠냐면 혈당치가 올라가면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들이 나와요. 행복과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탄수화물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을 먹고 나야 힘이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시죠. "하루 삼시세끼 난 밥 안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밥을 먹고 나야 비로소 피로도 조금 감소되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자꾸 밥을 드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막 들떠고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러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 빨리 밥을 안 주는 거야?' 내 몸에서 빨리 좋은 기분과 행복감과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욕구가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탄수화물을 찾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 탄수화물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클이 돼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인데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악순환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러다가 활력이 막 좋아지죠. 에너지가 막 돼요. 그런데 배부르고 졸려요.
요즘 춘곤증이라고 해서 점심 먹고 나면 엄청 배부르고 졸리실 거예요. 그래서 졸음 사고도 많다고 해요, 봄철에. 왜냐면 햇빛이 따뜻하고 하니까 나른해지고, 그리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일교차에 적응하려면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점심시간 이후에 졸리다가 한 3-4시 정도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일하다가 갑자기 활력이 확 다운되죠. 그러면 기분이 확 다운돼요. 그러면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 한 조각을 먹으면서 이제 나쁜 탄수화물을 막 섭취하면 내 기분이 또 좋아지죠. "아 당이 떨어졌어." 이러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몸에는 혈당이 저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걸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려면 어떤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아침에 갓 짜는 신선한 과일 주스, 또 커피 믹스 안 되고, 씹지 않고 막 마시는 드링킹 있죠. 주스, 콜라, 탄산음료, 맥주, 에너지 드링크. 요즘 이제 너무 더우니까 막 너무 목이 마르니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거 땡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콸콸콸콸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우유에다 아침에 시리얼 먹었어. 근데 막 시리얼을 더 먹어. 그 시리얼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당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드시지 마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확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내 몸에 어떤 문제적인 변화가 오냐면 고혈당에서 저혈당으로 떨어질 때 문제가 돼요. 집중력이 확 저하되면서 초조하고 불쾌하고 졸음이 유발되고, 나중에는 근육 손실이 오면서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 혈당 하나로 내 몸에 어떤 이 기분까지 좌지우지 되면서 노화까지 오는 게 바로 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되기 시작하면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병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병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장 속에 있는 그 장 누수 증후군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장의 점막을 뚫는 증후군. 그것도 병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몸에 많은 안 좋은 알러지라든지 그런 면역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대사증후군도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복부 비만. 다리하고 팔은 얇아요. 근데 배만 계속 나오는 거죠. 대부분 50-60대의 여자분들이 많이 이러죠. 그리고 높은 L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낮아지죠.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혈중 중성지방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지혈증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죠.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그러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높아지면 지방 세포가 커져요. 저희가 아까 말했죠.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져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가 받아주지 않으면 지방과 간과 근육의 지방에 축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방이 지방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지방 세포가 커지고, 그다음에 많아지고 염증 물질의 분비가 되는 거죠. 지방은 크게 내장 지방이 있고, 바로 이제 피부 밑에 있는 피하가 있죠. 피하 지방. 그래서 피하 지방은 개수도 늘어나고 커지기도 하고요. 내장 지방은 커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내장 지방은 나중에는 혈관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심장 속으로도 들어가요. 그리고 간에 잉여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면서 간에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면 간의 초음파 사진을 찍었을 때 빨간색 간에 하얀색 지방이 콕콕콕콕 박혀있는 지방간으로 되어지죠. 지방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3분의 2 정도까지 지방이 꽉 차도 자기가 해독 능력이 떨어져도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는 게 간이에요. 3분의 2 정도 잘라내도 살 수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제 힘듦이 오죠. 수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근육이 쌓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아니면 똑같은 자세로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에 뚱뚱해지는 경우에 근육이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근육이 이제 통증이 오는데 이쪽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요. 근육은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십견 같이 오시는 분들은 이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오고 근육에 이제 지방이 쌓이다 못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돌처럼 석회화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포도당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닐 때 인슐린이 그 포도당을 가지고 수용체에 착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져서 포도당이 들어갈 길이 안 열리면 저희는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원인, 아까 얘기한 비만이 첫 번째일 수 있고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뭐 요즘은 간단하게 드신다고 해서 바쁘니까요. 현대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피자나 뭐 햄버거 또는 뭐 그 샌드위치 막 이런 빵 종류를 되게 많이 먹죠. 그리고 요즘은 빵 가게가 너무 많은 맛있고 예쁘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쁜 막 그 딸기에다가 위에 과당을 막 뿌려 가지고 막 하얀색 설탕까지 뿌려서 저희를 유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밥 먹고 나서 나를 먹어 줘." 라면서 거짓 배고픔이거든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배가 불러요. 근데 머릿속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오기 하기 위해서 "저걸 먹어 줘." 라면서 거짓 배고픔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밥을 먹고 빵 배는 따로 있어." 하면서 또 빵을 먹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음이나 흡연 그리고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그 스트레스는 잠깐의 스트레스 있죠. 막 밤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와.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칠까 두려워서.' 이건 삶과 죽음에 관한 스트레스인데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어떤 괴력이 나와서 막 빨리 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몸에 이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예요.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 막 해내야 되는 매출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줬을 때 내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몸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마그네슘, 아연, 크롬, 셀레늄 같은 인슐린이나 포도당 대사, 다른 어떤 호르몬들을 대사할 때 도와주는 그런 미네랄이 되게 많은데 그 미네랄을 너무 적게 드세요. 왜냐면 옛날처럼 야채를 많이 안 먹고 야채를 먹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땅의 황폐화 때문에 어떤 토양에 이런 뭐 유실이 많이 됐죠. 그래서 토양에 풍부한 어떤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이 섭취가 부족해요. 게다가 많이 먹지도 않죠, 야채를. 그리고 비타민 D가 결핍되죠.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를 거의 안 먹는 분들도 많아요. 시중에 있는 영양제 드시는 분들 이제 뭐 약국이나 이런 데 사서 드시잖아요. 이렇게 석유로 정제해서 만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비타민들은 10% 20% 밖에 흡수력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막 3,000 퍼센트 이상 뭐 5,000% 이상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면 내 몸에 흡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골라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파마넥스가 좋은 거죠. 파마넥스를 먹으면 그만큼 80% 90% 100% 이상 이렇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운동 부족도 있겠고 유전자적으로도 나는 당뇨의 어떤 가족력이 있어. 그런 분들은 더 많은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집안에 당뇨로 뭐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리고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하게 되면 아까 대사성 질환이 심하게 되면 제2형 당뇨로 갑니다. 제2형 당뇨로 가면 췌장이 과부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열량의 탄수화물과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췌장이 과부하가 돼요. 왜냐하면 췌장에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인슐린의 양이요. 1리터 정도, 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췌장이 피곤해지면서 결국은 췌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필요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되고 나면 죄송해요. 당뇨병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안 좋아지는 기능이 눈의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눈의 혈관은 너무나 얇기 때문에 그 혈관 안에 이제 인슐린이 없고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어 제대로 영양과 이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이제 안 보이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말초 혈행까지 피가 도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발가락 끝에 염증이 생겨서 잘라내는 경우도 생기는 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 나를 관리하려면 음식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를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의 에너지 대사를 할 때 필요한 호르몬은 뭐 3가지 이상 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렙틴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과 그렐린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만 다뤘기 때문에 렙틴과 그렐린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티알라인T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시중에 이제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은 지방 세포에서 나오는 렙틴, 이 렙틴은 그만 먹어라는 이제 호르몬인데, 이 렙틴을 조절하거나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 그냥 단순하게 칼로리를 커팅한다고 얘기하죠. 칼로리를 줄여서 위에서 나오는 그렐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우리 티알라인T 같은 경우는 인슐린과 렙틴과 그렐린을 균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정상화시키는데 바로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티알라인T와 말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 조이풀 그룹에서는 체중 조절 호르몬을 잘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말리라는 식단 조절 프로그램과 이제 운동이나 이런 코칭 프로그램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말리를 했을 때와 말리를 하지 않고 그냥 TR만 드셨을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번 달 4월 26일부터 다시 티알라인T 프로모션이 시작돼요. 그 티알라인T 프로모션을 티업하실 때 티알라인T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배경 지식과 말리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식단 관리하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의지만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먹지 말아야지, 뭐 잠도 잘 자야지, 이런 의지는 작심삼일에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체중 조절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나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티알라인T 안에 들어있는 다이어트 그 호르몬들을 조정해서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티알라인T와 말리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에 뭐 여러 가지 호르몬들 있지만 뭐 그렐린은 배고파 하는 공복 호르몬, 렙틴은 배불러 그만 먹어라는 호르몬, 인슐린은 살을 찌우는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기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겨나는 호르몬이고 그것도 조절을 해주죠. 그리고 세로토닌은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 호르몬. 그래서 내 의지대로는 절대 내가 호르몬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들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티알라인T 프로그램과 말리 식단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심장인데요. 이 건강한 심장에는 이렇게 빨간색 근육이 보이죠. 그리고 약간의 지방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으로 꽉 둘러싸져 있는 저 심장 보이시죠? 심장에 저렇게 많은 그 지방이 끼어 있으면 심장은 저희가 죽을 때까지 뛰어야 해요. 뛰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죠. 이런 지방의 압박.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심장이 더 힘들어지게 되면서 더 커지게 되고 피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되게 힘든 그런 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시고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몇 번만 해도 헉헉헉헉 거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셔서 중간에 멈춰야 되잖아요. 안 멈추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방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티알라인티를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오염되고 산성화된 음식, MSG나 어떤 양념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범벅이 된 음식들을 저희가 먹고 있어요. 음식 그 재료 그대로를 먹는 게 아니라 식자재 그대로를 먹지 않고 막 불에 막 양념에 맛있는 간장 양념, 고추장 양념 막 저도 족발 뭐 닭발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런 데 묻어있는 그런 양념들이 쪼끔만 먹어도 밥 한 공기보다 더 안 좋게 인슐린을 많이 당을 혈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산성 노폐물과 이런 지방들이 대사가 되고 혈관이나 인체 장기에 쌓인 것들이 좀 청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과 소화와 호흡에 최소한 필요한 양은 2.5 리터 정도의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물.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물이 나오죠. 뉴스킨에서 나오는 딥시 플러스 같은 그런 건강한 미네랄이 많은 그런 좋은 해양 심층수 같은 물들을 2.5 리터 이상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채소와 단백질, 그래도 채소를 많이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저희 이코스피어로 나온 주방 세제에 30분 정도 담가 놨다가 깨끗한 물에 30초 이상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중에 있는 채소들은 농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농약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요즘 되게 많이 나오죠. 시금치, 청경채, 브로콜리, 뭐 애호박, 버섯, 양배추, 콜리플라워는 밥 대신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많은 좋은 채소들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만리식단에서 다 알려드리고 권장해 드리는 채소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동. 너무 많은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PT를 받고 돈을 써 가면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아파트에 산다면 그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에 빨래대로 쓰는 실내용 자전거가 있다면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땀날 정도로만 그걸 타시면 되고요. 요즘은 또 아침에 해가 일찍 뜨니까 '난 30분 정도 조깅을 하겠어.' 하시면 땀날 정도로만 일주일에 3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운동을 해도 내 몸이 힘들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제 티알라인티를 권해 주시면 되죠. 좋은 음식과 약간의 운동, 그리고 티알라인티가 들어가면 혈관 청소부터 시작하고 내장 지방을 타겟하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그 심장에 들어있던 그 내장 지방들을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해서 결국은 내 몸의 라인이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호르몬이 정상화시켜 주는 게 바로 이 티알라인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점프 스타트인데요. 이 점프 스타트는 15일 동안 섭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를 더 구할 수 없느냐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짜리 패키지에도 점프 스타트가 2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드시면 더 '나는 좀 내장 지방이 많고 배가 너무 많이 나왔어.' 하시는 분들은 점프 스타트를 더 많이 드셔도 좋겠죠. 그래서 15일 동안 원래는 드시는 거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 개별 인정 건강기능식품 그 원료가 들어 있어요. 어떤 것이 들어 있냐면 이거는 건강식 마니아 뭐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샤프란이에요. 샤프란이라고 저희 들으시면 그 향기 나는 섬유유연제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향신료에는 요만큼 있죠. 손바닥만큼이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28 그램에 19만 원. 엄청나게 비싸죠. 천연 식욕 억제제여서 그래요. 이건 꽃의 수술 부분을 손으로 다 직접 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프란은 천연 식욕 억제제로 이제 서양에서는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샤프란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를 컵에다 이렇게 타셔서
숟가락으로 저으시면 잘 안 풀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왜 안 풀어지냐면 꽃의 수술 암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는 그냥 그 텀블러에 넣고 흔들으시는 게 가장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그 거품 같은 것도 나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샤프란 추출 분말 엄청나게 비싼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선인장 열매 농축 분말, 레드 오렌지 추출물 이런 것들이 부원료로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주원료는 풋사과 추출물이죠.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이라는 그 성분이 특히 서양인 말고 동양인들의 그 내장 비만이 많은 그 분들의 내장 비만을 타겟해서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하다고 해요. 그래서 10배 이상의 폴리페놀, 그냥 사과 말고요. 파란 사과고 아주 작은 사과예요. 그 작은 사과에 들어있는 10배 이상의 폴리페놀을 아주 함유한 거를 농축해서 250배 정도를 농축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점프 스타트예요. 애플페논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점프 스타트를 드시면 약간 상큼하고 새콤한 맛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풋사과 추출물이고요. 그 풋사과 추출물이 또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핏과 컨트롤이라고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4알을 먹게 돼 있어요. 핏 2알, 컨트롤 2알 이렇게 4알씩. 근데 핏 하루에 먹는 4알 안에도 풋사과 추출물 45개 분량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점프 스타트와 핏을 같이 드시면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이 90개 분량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핏에는 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다시마 추출물, 녹차 추출물, 고추 분말, 레드 오렌지, 시트러스, 케르세틴. 케르세틴은 양파의 껍데기에 들어있는 물질이고요. 시트러스는 오렌지와 이제 레몬 같은 껍데기 쪽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물 성분들이에요. 저희 TRID는 100%다 식물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식물 성분을 많이 넣어놨냐면 우리가 식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물 성분이 들어가서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그런 체지방들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오렌지를 좋아해서 오렌지를 먹고 그 오렌지 껍데기가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저희 그 주방세제 만들 때 그 오렌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오렌지 껍질로 여러분 기름이 많은 프라이팬 닦아보셨어요? 엄청나게 잘 닦여요. 와, 어떻게 오렌지가 이렇게 기름을 잘 흡착하지? 그 정도로 식물 성분들에는 기름을 흡착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항산화 성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250배 농축 과정을 통해서 폴리페놀을 엄청나게 농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점프스타트 한 포와 핏 4알이에요. 그래서 핏 같은 경우는 내 몸을 그야말로 핏하게 근육을 올려주면서 예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름이 핏이에요. 그래서 일일 섭취량을 드시게 되면 카테킨과 그 안에 들어있는 올리고머릭 프로시아닌이라는 좋은 올리고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과 한 알이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저희 핏컨트롤을 드시면서 아침에 또 사과를 하나 드시면 배변 활동에 엄청나게 좋은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사과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배변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과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섬유소가 올리고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 그러면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바로 이 올리고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좋은 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복부 지방의 면적을 감소시키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리와 티아를 하시는 분들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체지방을 인바디로 검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바디로 검사를 하면 거기에 복부 지방 단면적도 나오고요. BMI 지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허리 둘레를 줄자로 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허리 둘레의 감소도 확인이 되고 BMI 지수라 그래서 내 몸에 이제 건강한 지수도 감소가 되고요. 복부 내장 지방 면적도 감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풋사과 추출물 애플페논을 12주간 섭취한 임상 결과예요. 그런데 저희가 12주 동안 90일이죠. 먹고 나서 그 이후에 섭취 중단하고 4주까지도 복부 지방이 계속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이 있죠.
컨트롤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욕도 컨트롤해 주고요. 저희 호르몬도 컨트롤해 주는 게 바로 컨트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슐린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컨트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렙틴과 그렐린도 컨트롤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 다 식물 성분이고요. 태아닌과 바나바 잎 추출물이 가장 중요한데요. 태아닌은 식후 혈당을 상승하는 걸 억제시켜줘요. 그러니까 당으로 가는 걸 억제시켜주는 게 바로 이 컨트롤이라는 거죠. 당을 억제시켜주면 어떨까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 잎 추출물에 들어있는 성분이 혈당을 잡아줘서 아까처럼 혈당 스파이크처럼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가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티알라인티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고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식단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식사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만 해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내 몸은 긴장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태아닌이라는 거죠. 태아닌은 녹차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신경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까 말한 코티졸이죠. 코티졸은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스트레스가 덜하면 조금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서 내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코티졸이 덜 나오면 인슐린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닌이라는 성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고요. 바나바 잎이라는 건 이것도 식물에 있는 이파리에서 추출한 코로솔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코로솔산은 식후에 내가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로솔산이 혈당을 이렇게 낮춰주기 때문에 내가 혈당이 확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막 배고팠다, 막 배불렀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원료로는 요즘 타트체리가 되게 유행이죠. 타트체리 분말, 석류 분말, 코코아빈이라고 그래서 그런 저희 왜 그 초콜릿을 만드는 그 원료죠. 코코아빈.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은 내 몸의 대사작용과 호르몬 작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조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쉐이크가 있다. 쉐이크는 여기에 들어있는 고단백,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시중에 있는 그런 쉐이크도 많아요. 근데 저희 쉐이크는 한 끼를 대용해야 되는 쉐이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12가지의 비타민과 4가지의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쉐이크와 함께 라이프팩이나 유스스펜 같은 그런 보조식품, 영양제를 같이 드셔주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고요. 이 티알라인티 쉐이크는 이렇게 곡물 맛, 오독오독 씹히는 그 현미찹쌀이 뜨는 것도 있죠. 또 뭐 녹차 맛, 그리고 바닐라 맛, 초코 맛, 요번에 흑임자 맛까지 새로 나왔죠. 근데 저는 이 2가지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당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이런 영양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엽산이라든지 비오틴이라든지 칼슘, 아연, 철분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은 그 칼로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칼로리를 제한해야 하는데 그냥 생짜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영양들이 들어있는 한 끼 식사를 대용하실 때 특히 저는 저녁을 권하긴 하는데 티알라인티 쉐이크로 저녁을 드시게 이렇게 식단을 제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만리식단과 본사에서 제한하는 식단이에요. 샐러드는 매 끼니 많이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식물을 많이 먹는 게 항산화와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니까요. 그래서 식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핏 컨트롤 두 알을 드시고 그다음 샐러드와 생두부나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챙겨 먹기 어려워요. 그러면 샐러드 쪼끔이나 생야채와 저희 이 쉐이크를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점프 스타트를 뭐 점심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되고 아침에 드셔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핏 컨트롤을 만약에 아침 저녁에 드셨다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포로 돼 있기 때문에 점프 스타트를 커다란 그 텀블러통에 많이 이렇게 타서 천천히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200ml 정도의 진하게 타서 약처럼 그냥 확 먹어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맛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샤프란과 애플페논 좀 시큼털털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점심 전에 점프 스타트를 드시면 오히려 식욕이 조금 더 조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먹는 된장찌개 국물을 조금 덜 드시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두부와 고기 이런 것들 드시고 호박전, 현미밥 반 공기 정도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현미밥 아니어도 쌀밥도 반 공기 정도 드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리고 저녁에 핏 컨트롤 두 알 드시고 티알라인티 쉐이크를 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가 더 많은 단백질을 먹고 싶다. 그러면 프로테인 파우더 한 포나 나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운동 후에 땀을 내고 나서 포스트 워크아웃 TR9 제품을 드셔주시면 되죠. 그리고 블루베리 요거트. 근데 요거트도 여러분 시중에 파는 막 딸기 맛 막 이런 거 드시면 그 안에 20 몇 그램씩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무가당이나 요즘 많이 먹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식단 제한을 해주시면 돼요. 먹으면서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 이제 연예인분들이 저희 티알라인티 말고 그냥 운동과 그냥 굶고 닭가슴살만 먹고 빼는 경우 되게 많죠. 이러면 급격한 노화가 와요. 그리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하루에 뭐 100g에서 180g 그 체중에 따라서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드시는 게 낫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저탄고지라고 그런 식단을 많이 하는데 좋은 지방을 아주 깨끗하게 키운 소고기라든지 건강한 돼지고기라든지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먹을 때 100g 정도 이상 드시면 안 되죠. 근데 에이즐락이 들어있는 티알라인티로 같이 드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건강하고 탱탱하고 얼굴이 빠지지 않고 필요한 근육은 올려주고 지방만 태겟해서 빼주기 때문에 이런 몸이 오른쪽 몸이 되는데 정준하가 그 살을 빼다가 다시 찌웠죠. 너무나 사람들이 얼굴이 늙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티알라인티 에이즐락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건강하게 관리해 주시고 티알라인티와 저희 유스스펜, 라이프팩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TR9까지 나와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과 건강하게 도움을 받으시고 말리 코치님들과 말리 시스템에서 그 식단을 제안받으시고 매일매일의 식단 코칭을 받으시면 성공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호르몬 밸런스를 저희 TR90이 조절을 해주고 정상화시켜 준다는 거. 그걸 꼭 아시면 좋겠고 너무 마르신 분은 건강하게 너무 살찌신 분은 정상 체중으로 돌려주는 게 바로 TR라인티입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스마트한 챌린지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시작돼요. 이 챌린지에 등록을 하시면 개인전에서 만약에 3% 이상 체지방률을 감량하시면 슬림 S라고 하는 한 달짜리 다이어트 식품을 드리고요. 7% 이상, 7%는 6부터 6.9% 이상 감량을 하시면 체지방률이에요. 체중은 상관이 없어요. 티알라인티 벌크 패키지 61분. 예, 미국에서는 이렇게 벌크 패키지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크 패키지 61분과 TR9 한 달분 키트를 같이 드려요. 그런데
3명이서 같이 "야 나 혼자 하지 말고 너도 같이 하자." 그래서 2명을 소개해서 3명이서 단체전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팀원 전원 6% 이상 감량을 하시면 티알라인 티 벌크 패키지 31 분을 더 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한 세트를 타시고 TR 고까지 타실 수가 있는 그런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 건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모든 분들은 혈관 청소를 하셔야 돼요. 지방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장 비만 누구나 다 위험하고요. 당뇨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누구나 다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분들께 저희 호르몬 정상화 시키고